여러분 진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미친듯이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같은 개미들, 즉 개인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사고 있다는 겁니다. 단 3주 만에 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어치를 쓸어 담았어요. 이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치입니다. 저는 현재 전체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자세하게 시장 시황들 알아보면서 차트 분석과 함께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보시면 인사이더, 즉 내부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도 매수 비율이 4.83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4.83 비율까지 올라가게 되면 극심한 불균형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를 뜻합니다. 근데 이게 꼭 하락을 암시한다라는 신호보다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요. 과거 이렇게 좀 매도 매수 비율이 상승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폭락을 한다기보다는 조정이나 횡보에 앞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내부자 거래가, 내부자 매도가 많이 나타난 것보다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리테일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 좀 크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의미한 수치까지 폭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시글을 보시게 되면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주식 투자 비중이 사상 최고치인 47.1%까지 올랐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의 최고치였던 38.7%보다 8.4%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에 몰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현금 보유 비중은 16% 정도다. 역대 최저다.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 물론 닷컴버블 이후에 계속 이제 주식이 올라갔던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내부자는 팔고 있는데 개미들은 열심히 사고 있는 상황이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안 그래도 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내부자들은 고점으로 인식을 하고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물량들을 개미 투자자들이 받아먹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월 달부터 지금 쭉 2월 달까지 내부자들이 판 수치를 데이터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보시면 지금 내부자 거래 활동이라고 뜨고 있죠. 그래서 12월부터 1월 말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1월 말, 그러니까 한 2주, 3주 전부터 이 거래량이 좀 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매도를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꼭 내부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부자 거래가 꼭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할 거다 라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때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과잉 반응하지 않고 내부자 매도 신호를 읽는 방법.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라는 신호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상황적인 지표로 해석을 해라. 이거 단일 지표로 보기에는 무리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 악화, 밸류에이션, 기술적 저항성,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볼 거예요, 오늘. 그래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환급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국어로 확인을 해보면,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이 예전보다 더디게 시작되면서 미국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 환급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즌 초반에 신고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환급 금액이 2,290달러로 급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에요. 이렇게 환급 금액이 늘어난 배경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때문이거든요. 이게 감세 정책인데, 감세 정책 때문에 평균 환급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수치를 확인해 보면 2025년에는 평균 환급 금액이 2,000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때에서 보시면 2,00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2026년도에는 2,290달러로 올랐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변화는
수치상으로는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현금이 지급이 되니까 유동성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지 기판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좀 이게 재미든 게 신고 건수는 실제로 더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세무정보원가로부터 받은 전자신고서는 줄었어요. 그런데 환급액은 늘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걸 횡무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대를 했겠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웹 사용량, 방문 횟수를 보면 늘 엄청 많았어요. 나 환급 받을 거 있나? 하고 엄청 많이 찾아봤나 봐요.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11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될 거라고 도이치뱅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걸 애널리스트들은 뭐랑 비교를 하고 있냐면 올해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에서 재정부양책을 써서 증시가 올랐었던 2021년이랑 뭐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뭐 낙관적인 전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그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이랑 비교할 정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급 환급급이 팬데믹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뉴스들도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만의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추가로 알아볼 거는 기술주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인도 뉴델리에서 AI 서밋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CEO 100명 그리고 45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AI에 대해서 실제 산업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술주의 변동성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런 이벤트가 있고 금융 섹터에서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번역을 해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 좋죠. 신용카드 이자로 10%로 제한하는 1년 기한의 상한제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더 이상 미국 국민들이 20%에서 30% 심지어 그 이상의 이자율을 부과하는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바가지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진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좀 세잖아요. 그쵸? 와, 20% 30% 많이 세다. 우리나라도 한 17% 18% 뭐 할부하면 그런 거 그 정도 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걸 10%로 낮추겠다. 이건 국민들한테는 좋은데 아무래도 신용카드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당연하게 비자사 그리고 마스터카드 여기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마스터카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좀 누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제금리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연휴 때문에 발표가 지연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이 연준이 금리를 3.5에서 3.75% 범위에서 동결할 가능성을 90%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에 FOMC 회의록 그리고 주택시장 데이터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 개인 소비자 지출 비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아마 좀 분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해두시고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나스닥은 주춤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계속해서 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계속 간다. 6,000p, 7,000p 간다. 페이크네요. 6,000p, 7,000p. 언급은 신중. 한국말은 끝까지. 네. 기자분들이 이런 걸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만큼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이제 5,500 다음은 6,000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환율이죠.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어. 내용을 보시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거래소를 깔끔하게 청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썩은 상품은 정리부터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 폐지 대상에 편입시키는 등 거래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 정부 차원에서 밀어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시장은 그래서 당분간 계속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 이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26,300을 찍고 난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음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매도세가 출현이 되는 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유쾌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캔들 자체로만 봤을 땐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 24,000, 24,000에 대해서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기가 24,000이거든요. 이걸 이탈할 것 같아요.
EMA 캔들이 이런 식으로 약세가 나타난다라는 거는 이전의 저가인 이 꼬리, 아래 꼬리 저가에 대해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 시황 쭉 훑어봤죠. 훑어봤을 때 지금 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부자들은 내다 팔고 있잖아요. 99%가 팔았어요. 그런데 개미들만 사고 있어요. 두 장창. 그리고 현금 비율도 엄청 낮아. 16%밖에 안 돼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급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 리스키한 건 맞거든요. 리스키합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폭락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위험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때다라는 거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수익을 좀 모으고 계신다라고 하면 현금화를 하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현금화. 현금 비중을 높이셔야 되는 때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거죠. 축소를 하면서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의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꾸준하게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독자분의 요청 종목이었던 뉴스케일 파워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 주가는 14.3불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되는 때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초록색깔 선 보이시죠? 초록색깔 선에 대해서 이탈하면서 봉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얘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뉴스케일 파워 에너지 관련 쪽이라서 전망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 200일 이평선을 지키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거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200일 이평선을 잘 지켜주느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걸 잘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다음 구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봉으로도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 위에서 누르는 하락 압력이 조금 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차례 저가를 좀 이탈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는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아직 상승 추세의 전환이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망치였습니다.